값, miss. 자, 일단 지수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걸 먼저 좀 배웁니다. 근데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한번 복습 삼아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를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곱했어. 근데 그 A를 n번을 곱했다면 우리는 이걸 표현하기로 뭐라고 쓴다? n법이 아니라 n번이죠. 뭐라고 쓴다?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A를 뭐라고 부르고 및 이렇게 부르고 n을 뭐라고 부른다? 지수 이렇게 부른다. 해서 이제 거듭제곱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법칙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듭제곱들을 계산하는 연산의 도구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과 A의 Y제곱을 곱하기를 하면 지수에서는 뭐로 해주면 된다? 더하기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A의 X제곱과 나누기 A의 Y제곱을 하게 되면 지수에서는 뭐라고 쓰면 된다? 빼기로 가면 된다. 그리고 거듭제곱이 있죠? A의 X의 거듭제곱 Y 이렇게 가면 이건 뭐라고 쓰면 된다? 곱하기 해서 지수에는 XY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뭐 거기에 분배합니다. A, B의 N제곱 이렇게 가게 되면 너는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서 뭐 나누기 표현도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건 사실 다 옛날에 했던 거지만 그래도 이 지수 법칙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다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거를 계산해서 완벽히 잘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잘 못 쓴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푸는 애 진짜 많거든?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애들은 좀 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갈 건데, 일단 첫 번째, 어떤 수를 곱하면 지수에서는 더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수에서는 더하면 이 수는 두 개를 곱한 것과 같다. 약간 이렇게 구분을 좀 잘해주자. 그러니까 두 개를 뭐하면? 나누면 지수에서는 뭐 했다? 뺐다. 그럼 지수에서 뺀 건 두 개를 뭐 한 거다? 나눈 거다. 되죠? 그러면 이 거듭제곱은 뭔데? 하면 지수에서 뭐다? 곱하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잠깐만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2에 x의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식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뭐야? 2를 x 플러스 3번 곱한 거야. 그지? 그런데 지수에서 뭐 되어 있으면? 더해져 있으면 이건 뭐로 찢어야 돼? 곱하기. 그러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몇 제곱? 세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뭔지 되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 2에 2x 빼기 4 이런 건 어떨까? 선생님 2요? 2? 2는 뭐야? 2로 묶으면 x 빼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런 느낌에서 보자면 이거 두 개 곱하기잖아. 그지? 그럼 곱한 건 뭐야? 거듭제곱. 2의 2제곱에 뭐라고 볼 수 있다? 거듭제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누굴 곱해? x 빼기 2 이렇게 곱한다는 거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건 뭐야?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4인데 얘가 지수에서 빼기면 이거 뭐 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된다? 4의 x제곱 나누기 4의 2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맞아? 지수에서 빼기는 나누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럴싸하게 쓰면 이건 뭐분의? 16분의 4의 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되죠? 그러니까 지수에서 더하기는 곱하기예요. 지수에서 빼기는 뭐예요? 나누기예요. 그죠? 그리고 지수에서 곱하기는 거듭제곱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죠? 거기에 뭐 분배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지? 요거까지 우리가 한 게 기본적으로 한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새로 배우는 거. A의 n제곱근이라는 걸 배웁니다. A의 n제곱근은 도대체 뭔가?부터 시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물론 이제 처음은 아닌 친구들이 있을 테지만 뭐 이거 나는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거의 처음 본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자면 이래요. 이거 지금까지 이런 말 써본 적 있어 없어? 선생님 저 A n제곱근 뭐 옛날에 고등수학하에서 써본 없잖아. 그죠? 처음 배우는 거야. 그치? 그럼 처음 배우는 거는 다 이게 뭐라고 약속하고 정의를 얘기해 줍니다. 그럼 그 정의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외우면 되는겨. A n제곱근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수하고 가로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가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저게 무슨 소리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8의 세제곱근 이러면 이게 뭐야? 세제곱근 이러면 정의에 의하면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8이 되는 수 이렇게 되는 거지. 8이 되는 수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죠? 그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가 얼마예요? 2 이렇게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오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 떠오를 수 있는 숫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좀 더 있거든요. 이 말고도. 근데 뭔지 아직은 모르겠잖아. 그치? 그럼 뭔지 모르는 문자를 구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쓴다? x 그 수를 나는 뭐라고 두겠어? x라고 두겠어. 그런데 그 x를 몇 제곱해서?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찾고 싶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게 8의 세제곱근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겨.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옛날에 풀어봤던 거야. x 세제곱에 8을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이다가 되고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너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다가 될 거며 그럼 여기서는 근이 뭐가 되고? 2가 되고 너는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건 근의 공식을 여기다 써본 겁니다. 되시죠? 그럼 근의 공식을 써서 요런 하나 나오고 요런 애가 하나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럼 이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하면 2를 세제곱하면 뭐가 돼? 8이 되죠. 그런데 얘도 똑같이 세제곱하면 뭐가 된다? 8이 된다. 너도 세제곱하면 뭐 돼? 8 된다 이런 뜻이니까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는 누구와? 2와 누가 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3개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 8의 세제곱근은 몇 개? 3개. 이 세 분을 우리는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른다. 되죠? 야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야 이게 세제곱근이잖아. 그지? 세제곱근이잖아. 그럼 이게 아무래도 세제곱을 한 거야. 그지? 그럼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3개. 그럼 약간 느낌이 4제곱근이면 우리 몇 제곱해서 구해야 될 것 같아? 4제곱. 그럼 몇 개 나올까? 4개. 그럼 n제곱근은? n개. 약간 이런 느낌이야.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a의 n제곱근이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몇 개 나올 거다? n개 나올 거다 라고 얘기하고 그걸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뭐야? 얘를 n제곱하면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의 모든 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죠? 그런데 그런 근들 중에서 어떤 애가 있다? 실수인애가 있다. 그리고 어떤 애도 있다? 허수인애도 있다. 그런데 나의 관심사는 누구라서? 실수라서 이제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애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이제 넘어가는데 바로 넘어갈까? 저 지워야 돼. 이건 지워도 되죠? 내 앞에 거는. 에서 옛날에는 한 줄 더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지? 이게 좀 칠판이 좁으니까 편집하긴 좋은데 편집 이거 네가 나는 한 손 이렇게 내려가면 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돼. 그러니까 이런 너를 의심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 있어? 이 전과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 간다. 나 뭐 하려고 그랬지? A의 n제곱근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들 중에서 누구이네? 실수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똑같아. 아까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어떤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의 뜻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들이니까 나는 그 수를 X라고 보면 걔를 n제곱하면 뭐가 될 겁니다? A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들이고 그런데 그런 근들 중에서 누구를 찾는 거니까? 실수를 찾는 거니까 나는 이 방정식에 뭘 찾고 싶다? 실근을 찾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누구의? 방정식의 무슨 근을 찾고 싶다? 실근을 찾고 싶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되죠? 여기서 또 한번 끊어야 돼. 정용이랑 건우는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해도 돼, 사실은. 자, 다시. 이 파트만 되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간. 하지만 나는 매번 얘기하지만 매번 직보 때 이 얘기를 다시 해주죠. 하지만 올해 안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나는 지금 뭐 하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찾고 싶어. 그치?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뭔지를 구하고 싶은데 걔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인데 그 중에서 실수인 근을 찾고 싶다는 거야. 방정식에서 실근을 찾고 싶어. 근. 근의 공식. 판별식. 아니야. 근에 뭐 근 들어간 거 다 얘기하는데. 종영아 준비됐어? 한번 했거든. 수요일날 와가지고. 준비됐어? 뭐야? 함수. 그리고 끝? 설마 너. 함수 그래. 함수 여기까지는 생각해냈어. 그 다음 실근은 함수에서 뭐야? 주정. 그래. 교점. 좀 그래. 교점의 x 좌표. 와우. 봐봐. 이게 수요일날 했지만 지금 건우는 알고 있었다고. 그치? 정영이 바보 새끼. 아니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거 있잖아. 니네 사실 이 키워드가 나오잖아. 방정식 실근 나오잖아. 그러면 내 의식의 흐름은 그냥 이제는 거의 그냥 방정식 실근은 함수로 바꿀 수 있어서 함수에서는 교점의 x좌표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지? 근데 그게 계속 나올 때마다 연습이 돼야 돼. 오케이? 되죠? 방정식에서 보는 실근을 우리가 조사하고 싶을 땐 함수에서 뭐로 보면 된다? 교점의 x좌표로 보면 된다. 거꾸로 우리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는 뭐로도 볼 수 있다? 방정식에서 실근으로 볼 수 있다. 왔다리 갔다리가 계속 돼야 됩니다. 올해 안에 되실 거예요. 지금 되는 중.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볼 거니까 이 방정식 양쪽에다가 누구만 붙여주면 된다? y만 붙여주면 된다. 어떻게 함수로 바꿔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누굴 주고 y를 주고 여기다가도 누구를 줘서 y를 줘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함수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구경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하고 쓱 하고 봤더니 잠깐만. 이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가 문제가 되는 거야. xn제곱?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야? 얘가 문자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n이라는 문자가 뭐지? 하고 보니까 이게 n제곱근에서 왔거든? 그러면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뭐 이런 거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뭐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뭐 이런 숫자들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 쓱 그려보자. 예를 들어 y는 x제곱 이렇게 해서 제곱근을 한번 그려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 많이 보던 거니까 일단 0,0 지나고 1,1 지나고 2,4 지나는데 문제는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어때? 같아. 2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랑 함수값이 어때? 뭐 좀 같으면 좀 이렇게 말해줘.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죠? 맞아?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디 축 기준으로 보면 y축 기준으로 보면 항상 좌우 뭘 이룬다?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한번 했을걸? 어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누구를?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이구야? 2! 항상 어떠면 같으면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지? 근데 문제는 이게 2일 때도 그렇겠지만 뭐일 때도 4일 때도 6일 때도 8일 때도 같지 않을까? 그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싸리 싹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짝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짝수는 다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시죠? 야, 이거 지운다 이제? 이거 뭐 자꾸 떨어져 이거? 원래 이런가? 이제 이 강의실을 쓴 지 얼마 안 돼갖고 이 지워도 되죠? 라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봐야지. x의 몇 제곱? 세제곱, 5제곱, 7제곱 이런 홀수들도 한번 봐야 되잖아? 그런데 나는 일단은 세제곱만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세제곱도 쉬워요. 일단 어디 지나고? 0,0 지나고 1 집어넣으면 얼마?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이거 뭐야? 쏙 두 개의 뭐는 같고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그치? 이거 다 연결해보면 무슨 점 대칭된다? 원점 대칭된다. 너무 오버해서 그랬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누굴 집어넣은 것과 1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그 함수값이
크기는 어떨 거고 같을 거고 부호만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또 멋있게 좀 있어 보이게 쓰면 뭐야? x를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그게 뭐만 다르다? 부호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걸 이제 뭐 기함수, 원점 대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되죠? 이렇게 생긴 게 뭐다? 요렇게 홀수 차수다.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통틀어서 나는 뭐라고 쓰면 돼? 야, 홀수 차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 아니, 여기다 놔야지. 자, 그러면 이제 y는 x의 n제곱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생긴 거나 그랬는데, 이제 좀 다 그랬으니까 이제 좀 쉽겠지 생각해가지고 y는 a를 딱 그리려고 했더니, 또 좀 머리가 아파요. 왜? a가 얼마인지? 몰라. 그잖아? 그죠? 근데 이제 a가 얼마인지 몰라도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는 크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y축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y가 0일 때, 그걸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이렇게 y는 a가 들어갈 거다. 이건 괜찮죠? 이건 a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그럼 교점이 몇 개다? 하나, 두 개다. 그럼 만약에 a가 뭐일 때는? 0일 때는 교점이 몇 개다? 하나다. 뭐 이렇게 되겠고, 얘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요. A의 n제곱근에서 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조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n이 만약에 뭐면 짝수면 A가 뭐보다 클 땐 0보다 클 땐 몇 개고? 두 개고 A가 0일 때는 한 개가 되고 A가 0보다 뭐 할 때는 작을 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n이 뭐일 때는 짝수일 때는 이 함수에서 a가 양수일 땐 교점이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실근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a가 0이면 교점이 하나? 그럼 방정식에서 하나. 얘가 음수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되시죠? 그러면 뭐 홀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긋든 요렇게 긋든 요렇게 긋든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얘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가 나와. 인 거라서 이 개수는 n이 뭐일 때는 홀수일 때는 무조건 몇 개 된다? 한 개 된다. a 값에 관계없이 한 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실을 좀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함수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 거고요. 요 하나가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한 80% 했고 나머지 20% 완성되면 끝입니다. 자, 그럼 해보죠. 어이? 라! 어차피 이게 막타라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괜찮아요. 뭐 집어서 뭐 하면 되지. 으악!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수를 내가 이제 얘기했다고.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n이 뭐일 때는? 짝수일 때는 네가 양수면 두 개, 0이면 한 개, 음수면 없다 이렇게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몇 개? 한 개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죠. 어떻게 되냐면 5의 내 제곱근은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몇 개? 자치 몇 개? 짝수고 양수면 몇 개? 4개 이렇게 된다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내가 이재미 학원 선생님 하는데 누가 이렇게 탁 스포하면 애들이 4개인가 이럴 수. 아니 괜찮아. 근데 사실 기억하고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이거 몇 개라고? 4개야. 선생님 왜요? 지금 뭐라 그랬어? 5의 4제곱근 이랬잖아. 5의 4제곱근 중에 실수가 아니라 그냥 5의 4제곱근 이랬다고. 그러면 얘는 몇 제곱해서? 4제곱해서 5가 되는 모든 수들을 말하며 실수어서 합쳐서 4제곱은 몇 개? 4개 나온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5의 4제곱근 중에서 근 중에서 실수인 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그래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얘가 뭐고? 짝수고 네가 보니까
양수니까 짝수고 양수면 몇 개? 2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실수근만 찾고 싶을 때 이렇게 함수로서 대서 이런 결론으로 개수를 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4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겨. 됐어요? 자, 이제 하나만 싹 다 던지면 됩니다. 이제 기호 하나만 싹 배우면 끝이에요. 됐어요? 요 이제 지워도 되지. 야, 좀 어때요? 좀 쓰는 시간 좀 드릴까요? 어떻게 쓰면 좋겠어? 역시 좀 적으면서 하시면 드리고. 근데 지금 보니까 막 적는 사람들, 지금 노트가 없어서 안 적는 걸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혼자 쓰고 막 지우고 쓰고 지우고 이러니까 못 적을 수도 있고. 시간 좀 드릴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런 내용들은 다 적혀 있어요. 요런 건 다, 책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요런 예제들 하나만 잘 봐도, 이런 거는 좀 적어놓으면 나중에 볼 때, 아, 맞다, 실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나 좀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건 좀 적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책 여기 그 등에다 좀 적어놔요. 아, 맞아요. 나 그리고 아직 이름을 아직 못 외웠는데. 잠깐만, 내가 맞춰볼게. 한세. 그렇지. 영준이. 고색고 다니는 친구, 혹시 나 이름 한 번만 더 물어봐도 돼? 현일? 현일이. 넌 이름이 현택이. 나머지는 다 저랑 구면이잖아요. 민선이. 나 이제, 똑똑하다, 그죠? 순식간에 4명을, 현일이. 은정이. 혜선이? 알아. 자,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 이게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걸 봤는데 한번 직접 한번 그 근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구해볼게.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한번 구해보고 싶다. 뜨악!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는 뭐 하면? 세제곱하면 8이 되는 수고 우리 아까 이거 풀어보니까 실근이 하나 얼마 나왔다? 2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누구야? 2다 이렇게 쓰면 돼. 어렵지 않지? 뭐 별로 안 어렵네. 이걸 왜 하지?가 아니라 이러면 어떨까요? 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누굴까요? 이러면 약간 잠깐만. 어떤 친구를 세제곱해서 뭐가 돼? 7이 된다. 인데 이게 누구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2보다는 좀 어떨 것 같아? 작을 것 같아. 생각해보면 1보다는 좀 클 것 같아. 왜냐면 x의 세제곱은 1이라면 얘는 1보다는 좀 크겠죠. 그럼 얘는 누굴까 하면 1. 얼마 이렇게 되는 어떤 무리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 친구를 내가 이 숫자를 다 외워서 쓸 수 없으니 앞으로는 이런 친구를 기호로서 뭐라고 쓰기로 한다? 세제곱근의 누구다? 7이다 라는 기호로 쓰기로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야. 잘 봐봐. 이게 뭐라고? 7의 세제곱근 중에서 어떤 친구? 실수인 친구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름이 뭐라고?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7이 되는 수인데 그런 수 중에 어떤 친구? 실수인 친구를 얘기한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제곱에서 7이 되는 수 중에서 허수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누구를? 실수를 세제곱근 7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죠? 그럼 이건 뭐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7 이런 건 어때?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 7이 되는 숫자.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숫자를 우리는 저렇게 부르는 거야. 되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 얘들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 정용이. 지금 한번 정용이를 크게 한번 다시 한번. 근데 정용이가 약간 키 왜 커네. 여기 대답이 쫙쫙쫙 나오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현택이. 너는 왜 이렇게 또 없댔냐? 약간 지금 자중하고. 현택이. 있다 없다. 찍어도 괜찮아. 없다고요. 없다. 정답은
있다. 실수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었는데 실수죠? 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x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홀수 차수기 때문에 홀수 제곱을 하면 이건 뭐 될 수 있다?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면? 세제곱하면 뭐 되는 수가 있다? 음수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수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실수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얘는 뭐야? 실수야.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건 어떨까? 4제곱근 마이너스 7 이런 건 실수로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이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4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려면 짝수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실수 영역에선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짝수 제곱일 때는 음수가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좀 실수로는 존재하지 않고, 하지만 이게 홀수 차수라면 안에 게 음수가 들어가도 그런 수는 존재하니까 너는 뭐고? 실수고 너는 뭐다? 허수다. 이런 것도 조금 구별은 해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되죠? 얘는 실수, 얘는 허수예요. 되죠? 하나 더 할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6은 좀 너무 뻔하니까 15에 16으로 먼저 한번 하자. 16에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얘를 4제곱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 16이 돼야 된다. 일 거고요. 그러면 x제곱의 입장에서는 풀마 4가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4제곱해서 16이니까 x제곱이 플러스 4에도 제곱하면 16이 될 거고, x제곱이 마이너스 4에도 제곱하면 뭐가 돼? 16이 된다는 거야. 그럼 x제곱이 플러스 4라면 x는 뭐가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x제곱이 마이너스 4라면 얘는 x가 뭐가 나올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때? 허근 2개, 실근 2개. 그러면 이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뭐가 될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왜 짝수면서 양수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요거를 딱 보시면 이제 모든 요 퍼즐이 맞춰지거든요. 자, 봐봐. 뭐 할 거냐면 요렇게 할 거야. 15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수.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 근을 4제곱 했을 때 뭐가 돼야 될 거고? 15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실수는 몇 개 있을 거다? 2개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얘처럼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면 돼? 그 친구를 4제곱근에서 얼마가 되는? 15가 되는 수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짝수제곱이라 이 친구랑 절대값이 같으면서 뭐가 다른? 부호가 다른 친구가 한 짝 더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 친구를 몇 제곱해도 4제곱해도 15가 될 거고, 이 친구를 4제곱해도 뭐가 될 거다? 15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약간 이해돼요? 왜냐면 마이너스를 4제곱했으니까. 아하,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처럼 4제곱일 때 양수인 실수 근은 몇 개가 되고 2개가 되고, 그게 지금처럼 a의 n제곱근인 경우, 즉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이런 경우라면 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인 이 상황에서 생기는 2개의 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나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를 n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너도 n제곱하면 a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짝수 제곱근일 때는 그 근이 2개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죠? 그래서 요거를 몇 제곱해도 n제곱해도 a가 되고 너를 n제곱해도 a가 되니까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그러나 n이 홀수일 때는 그 한 개짜리는 그냥 무조건 누가 된다? n제곱근 a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짝수일 때 2개는 너고 홀수일 때 1개는 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더 보여드리면 n이 짝수일 때 2개의 교점의 x좌표는 하나는 뭐라고? n제곱근 a다. 이렇게 보고 하나는 뭐라고 본다? 마이너스 n제곱근 a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n제곱하면 a가 되고
너도 n제곱하면 a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너는 어디가 됐든 그냥 너는 뭐다? n제곱 근 a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되죠? 너도 뭐 여기에도 n제곱 근 뭐다? a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음수든 양수든. 그죠? 자, 해서 일단 a n제곱 근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개념 하나를 일단 처리를 해봤습니다. 됐을까요? 이게 어렵지 않죠? 자,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한 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우리 지금 뭐 했냐? 하면 a의 n제곱근이 뭔지를 배웠다. a의 n제곱근이 뭔데? 하고 보면 너는 뭐다?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땐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몇 개가 나올 거다? n개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실수인 것도 있고 뭐도 있다? 허수인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두 번째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어떤 애를 찾고 싶다? 실수인 애를 찾고 싶다는 거죠. 그럼 그 실수인 애는 어떻게 결정이 되니? 라고 하면 첫 번째는 n이 짝수일 때는 a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일 때는 2개, 0일 때는 1개,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몇 개가 되더라? 없다가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가 된다? 1개가 된다.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실제로 구해보면 짝수인 경우는 2개가 플러스 자리가 하나 나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플러스 자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걸 양의 제곱근 이렇게 부르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에 부호가 마이너스 자리가 하나 또 나온다.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는 음의 제곱근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 사실은 얘가 홀수일 때는 부호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누가 된다? n제곱근의 a가 된다. 끝! 그러니까 너는 그냥 n제곱하면 a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지금까지 한 내용의 끝입니다. 되죠? 그리고 이 기호의 이름이 뭐였다? n제곱근 a였다. 그럼 너네의 의미는 뭐다? n제곱해서 뭐가 되는? a가 되는 실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앞으로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성질이 총 5개가 있거든요. 5개. 성질? 그 5개는 뭐 어렵진 않은데 많이 봤던 거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고 이제 약간 계산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합쳐서 쓸 수 있음.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나누면 이것 또한 뭐해서 쓸 수 있음? 합쳐서 쓸 수 있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m제곱근과 n제곱근을 이렇게 묶으면 얘는 mn의 이 곱하기로 a라고 쓸 수 있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약분해서 m제곱근의 a의 n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여기가 p, 여기가 p 이렇게 동시에 들어있다면 이 두 개를 약분해서 m제곱근의 a의 n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음. 이게 네 번째 성질이고요. 다섯 번째 뭐였더라? n제곱근의 a의 바깥의 m제곱은 요 m제곱을 안쪽에다가 쓱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렇게 요거 이렇게 된 게 총 5개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하면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하고 좀 끊었다가 오늘 지수법칙 하면 오늘 지수는 끝입니다. 그렇지 않죠? 보자. 자, 이렇게 5개의 성질이 있다. 야, 봐봐. 일단 뭐 간단하게 눈으로 좀 한번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책에 다 적혀 있긴 한데, 이렇게 거듭제곱 2개를 하면 한꺼번에 합쳐서 뭐 할 수 있다? 써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n이고 네가 n으로 이렇게 2개가 같으면 얘네들은 한꺼번에 합쳐서 이렇게 a, b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죠. 같이 n제곱근이면 한꺼번에 합쳐서 b분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2개는 우리가 맨날 봤던 루트 합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일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정도 한 번 정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귀찮지만 한번 요 정도는 한번 증명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래요. 저 숫자를 내가 n제곱근의 a와 n제곱근의 b를 곱한 것을 내가 x라고 한번 접었다고 칩시다. 그냥 네가 x 이렇게 줬다고 쳐봐. 근데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는 n제곱하면 뭐가 돼?
A. 이 친구는 n제곱하면 뭐가 돼? b가 돼. 그러면 내가 이 x를 통째로 n제곱을 하게 되면 나는 n제곱근의 a 곱하기 n제곱근의 b를 통째로 뭐 한 것과 같다? n제곱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너의 n제곱, 너의 n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고, 그럼 얘는 뭐가 돼? a, b가 된다는 거야. 잠깐만. x의 n제곱이 a, b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 x라는 수는 n제곱하면 ab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쓴다? n제곱근 ab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럼 x가 뭐야? n제곱근 ab야? 근데 아까 x 뭐였어? 너희 둘 곱한 거였잖아. 그러니 너희 둘은 뭐하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좀 신기하게 생긴 것도 하나 있거든요. 세 번째 보면 m제곱근이랑 n제곱근 두 개를 겹겹이 제곱근을 치면 그 두 개를 뭐 한 거? 곱한 거랑 같아요. 뭐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얘는 뭔데? 하고 생각해 보면 얘는 그냥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세제곱근에 네제곱근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x 이렇게 쓰면 이 두 개를 뭐 해서? 곱해서 12제곱근의 x다. 이렇게 그냥 씁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요거까지만 딱 두 개만 증명해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이거 어떻게 되냐? 얘도 똑같아요. x를 내가 m제곱근의 n제곱근의 a다. 이렇게 보면 요걸 이렇게 보면 이걸 가지고 먼저 m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m제곱근의 n제곱근의 a에 통째로 뭐가 된다? m제곱이 된다.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크게 상관없지 뭐.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m제곱근을 뭐하면? m제곱하면 이건 뭐가 된다? 그 안에 있는 숫자가 된다. 이게 m제곱근의 기호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되냐면 m제곱근 너예요 를 몇 제곱하면? m제곱하면 이거 뭐가 돼? 안쪽에 있는 너가 된다. 이게 m제곱근의 기호의 의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x의 m제곱은 뭐다? n제곱근의 a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몇 제곱 해주고 싶다? n제곱 해주고 싶다. 거듭제곱 해주면 너도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거듭제곱에서는 지수끼리 뭐 한 거고? 곱한 거고. 그럼 x의 m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너는 n제곱의 a니까 n제곱하면 뭐가 될 거다? a가 될 거다. 그러면 요 말의 뜻이 똑같은 거죠. mn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니까 우리는 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mn제곱근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나 어떻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증명 다 너무 빡빡하니까 두 개 정도 해서 다 똑같거든요. 하는 방법.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개 같은 거 이렇게 4, pp 이렇게 있으면 요거 두 개 약분한다. 이런 성질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바깥에다가 제곱하면 m제곱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 조금 얘만 좀 상황이 좀 다른데 이것도 한번 그냥 살짝 봐봐. 이건 뭔데? 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n제곱근을 내가 제곱을 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a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이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얘는 합쳐서 뭐라고 쓸 수 있다? a 곱하기 a. 그러니까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만약에 몇 제곱이면? 세제곱이면 이거 한 번 여기다가 더 곱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a가 몇 번 들어간다? 3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m제곱하면 안쪽으로 m제곱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첫 번째 거로 그냥 증명 가능하니 요런 애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산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야. 됐지? 근데 요 1, 2, 3, 4, 5는 사실 다 적혀 있거든? 근데 뭐가 안 적혀 있냐면 요거에 관련된 좀 딸린 내용 하나가 조금 정리가 더 돼야 돼. 그래서 요거는 하나 제가 따로 적어줄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책에다가 좀 필기 해두세요. 얘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n제곱근에 a에 여기가 n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안쪽에 n제곱이고 바깥에도 n제곱근인 경우가 있는데 요걸 내가 한 방에 q로 얼마다 라고 정의를 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니? 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n이 짝수잖아? 그럼 너는 절대값 a가 되고요. 그리고 n이 만약에 뭐면? 홀수면 너는 그냥 뭐가 될 거다? a가 될 거다. 요거는 조금 따로 하나 정리해놔야 돼. 즉시 나중에 진입한정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n이 뭐일 때는? 짝수일 때는 절대값,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나온다. 자, 한번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해는 그냥 한번 딱 머리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하고 조금 끊었다 갈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4제곱근의 마이너스 2의 4제곱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얘는
4제곱근인데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라면 이건 4제곱근에 뭐라고 고쳐도 괜찮다? 플러스 2의 4제곱근 이렇게 고쳐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나 플러스 2의 4제곱은 어때? 같아.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네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고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이게 뭐야? 절대값.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뭐면 음수면 짝수일 때는 뭐로 바뀌어서 나오고 플러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고 네가 만약에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올 거다? 그냥 나올 거다. 이게 뭐야?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n이 뭐일 때는 짝수일 때는 너는 어떻게 나온다? 그냥 절대값 a로 나온다는 거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뭐면 홀수면 어떨까? 홀수의 2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홀수 제곱근의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은 어떻게 된다? 이건 그냥 마이너스 2로 나온다 이 얘기지? 이건 마이너스여도 그냥 마이너스 2로 나온다고? 되시죠? 선생님 왜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이거잖아. 그죠? 얼마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그냥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내용은 끝났습니다. 됐을까요? 이게 하나입니다. 거의 오늘 개념 정리는 거의 다 했어요. 자, 해서 거기 19쪽에 보면 얼마 안 되지만 개념 콕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시간 될 때 조금만 한번 봐보시죠. 빌려줄까? 사실 뭐 연습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 어떤 식으로 쓸지 한 번은 보여드릴게. 알겠죠? 이거 한 번은 봐야 돼. 그래서 좀 풀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지수로 넘어가면 이렇게 푸는 일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은 연습을 하자 이겁니다. 자, 일단 우리 성질 5개 보시면 n제곱근 2개 곱한 거는 합칠 수 있어요. 2개 나눈 것도 합쳐서 쓸 수 있어요가 있었고 지금처럼 거듭제곱 2개가 동시에 겹쳐져 있는 거는 2개를 곱해서 하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도 있었고 그리고 MP 이렇게 여기에 2개가 동시에 곱해져 있는 어떤 P가 존재한다면 얘네들을 뭐 할 수도 있다? 약분할 수도 있어요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보통 어떻게 쓰냐면 12제곱근에 X의 4제곱근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지게 되면 너는 4 곱하기 3이고 너는 4 곱하기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를 동시에 4로 약분을 해서 3제곱근에 뭐다? X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얘네들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최대 공약수들을 약분해서 쓸 수도 있으며 혹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 친구를 좀 다른 수로 바꾸고 싶어. 거듭제곱을.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18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6제곱을 해주면 뒤에다가도 몇 제곱? 6제곱을 해서 너를 18제곱근의 x의 6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있는 친구로 뭐 해도 괜찮고 약분해도 괜찮고 아니면 없던 친구에다가 pp를 뭐 해줘도 곱해줘도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양방향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바깥에 m제곱인 거를 어디 쪽으로? 안쪽으로 m제곱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증명해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푸는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는 한 번은 보셔야 돼. 자, 일단 얘부터 봐봐. 4제곱근 2개를 뭐 했다? 곱했다. 그럼 여기도 4제곱근이고 여기도 4제곱근이면 첫 번째 성질에 따라서 4제곱근 쓰시고 안쪽 거 그냥 곱해서 한꺼번에 3 곱하기 27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 네가 3의 세제곱근이고 너는 3의 1제곱근이니까 곱하면 이게 3의 몇 제곱? 4제곱. 그러니까 너는 얼마다? 3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보시죠. 세제곱근의 5에 바깥에 5제곱 이렇게 들어있는 거는 어떤 성질에 의해? 요 5번 성질에 의해 세제곱근의 5에 5제곱을 어디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다. 요게 바깥에 있던 m을 안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표현인 거고요. 그러면 나누기 세제곱근의 25다 라고 보면 얘는 5의 몇 제곱이니까? 2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면 여기도 세제곱근 여기도 세제곱근이니까 이걸 합쳐서 뭐라고 쓰면 돼? 세제곱근의 5에 나누기는 지수끼리 보니까 빼기니까 5 빼기 2는 얼마? 3. 그러니까 너는 얼마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요 친구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세제곱근이고 여기가 제곱근인데 이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여기 2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겹쳐있을 땐 이 두 개를 뭐 해서? 곱해서 6제곱근에 뭐라고 쓸 수 있고 64라고 쓸 수 있고 64는 2의 몇 제곱이니까 6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너는 얼마다? 2다. 그러니까 5 더하기
2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값이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런 겁니다.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건 어떻습니까? 하고 보니까 얘는 세제곱근, 얘는 네제곱근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어. 그런데 이 첫 번째 걸 보면 이 제곱근의 숫자가 뭐하면 같으면 내가 한꺼번에 합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같지가 않아요. 그쵸?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얘하고 얘를 같진 않지만 같게 여기다가 4제곱, 여기다가 4제곱. 얘는 그럼 여기다가 세제곱, 여기다가 세제곱. 이렇게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12제곱, 12제곱근 이렇게 맞춰지면서 식이 12제곱근에 너는 x의 몇 제곱이 되고 8제곱 이렇게 될 거고 너는 12제곱근에 x의 9제곱이다가 될 거니까 합쳐지면 12제곱근에 두 개 곱해주면 뭐가 된다? x의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기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이게 너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4번인데 이 4번 첫인상이 어때? 좀 짱나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이해가 되면. 근데 한번 이런 거 어떤 건지 한번 봐봐. 우리가 사실은 요런 친구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만 합칠 수도 있지만 합쳐져 있는 친구를 다시 뭐 할 수도 있다? 쪼갤 수도 있어. 어떻게 쪼개니? 라고 하면 분자에 있는 거 하나 꺼내놓고 거기다가 n제곱근 따로 주고 분모에 있는 거 꺼내놓고 거기다가 뭐 주면 돼? n제곱근 이렇게 따로 주면 이 두 개가 또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고서 얘를 이렇게 쓱 하고 보니까 이 바깥쪽에 누가 이렇게 잡혀있다? 5제곱근이 통째로 잡혀있는 거야. 그치? 그걸 분자, 분모에 따로따로 주면 된다고. 그러면 5제곱근을 분자에다가 이렇게 하나 주고 얘는 5제곱근을 분모에다가 이렇게 따로 준 다음 분모에는 뭐라고 쓰면 돼? 위쪽에 있던 3제곱근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는 루트 x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뜯어주면 얘는 얼마? 15제곱근 해가지고 네가 15제곱근 x 너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곱하면 10제곱근 뭐가 된다? x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야 근데 여기서 조금만 좀 굴려보자. 머리 조금만 굴려봐. 약간 개그였어. 굴리는 진짜 이거 좀 어땠어? 몰랐어? 내가 설명하고서 굉장히 후회했어.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할걸. 괜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야 됐어. 여기 봐. 더 이상 날 초라하게 만들지 마.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게 결국엔 요 친구의 입장에선 세제곱근, 5제곱근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고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엔 2제곱근, 5제곱근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아니야? 이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5제곱근, 세제곱근, 15제곱근. 너의 입장에서 보면 5제곱근, 2제곱근, 10제곱근 이렇게 된 거라고. 왜? 그럼 얘는 뭐야? 뭐 굳이 안 뜯어도 x, 얘 입장에서 보면 세제곱근, 2제곱근이니까 6제곱근, x 이렇게 가면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어때? 세제곱근, 5제곱근 이렇게 붙어있을 거니까 얘는 뭐가 될 거다? 15제곱근 x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혹시 이거 좀 약간 어떻게 써야 돼 이거? 돼요? 그럼 이 친구는 2제곱근, 5제곱근이 붙어있는 친구니까 10제곱근 x. 힘들어. 2제곱근, 3제곱근, 6제곱근 x라고 한 번에 써주면 요렇게 지워지고 요렇게 지워지고 요렇게 지워져서 얼마 될 거다? 1 이렇게 될 거다. 됐을까요? 좀 이상해요? 안 보여요? 여기가요? 핸드폰에 여기가 안 보여? 에이, 미안. 많이 안 보여? 너 아까 똑바로 안 맞췄어? 제대로 맞췄어? 이 정도는 괜찮겠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거듭제곱 끝. 이제 넘겨서 20쪽 보시면 지수의 확장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지수의 확장. 그리고 요게 이제 뭐 되게 엄청난 내용이 아니라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이제 지수 법칙에서는 거의 이제 개념적으로는 다 끝나요. 이제 계산만 제가 보여드리면 됩니다. 왜 이렇게 쫄어 있어, 너? 오늘도 아침에 수업하고 왔어? 세연아? 오늘 수업 많았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너무 많이 자서? 참.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 이렇게 얘기하면 요 X 부분을 우리는 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지수를 자연수와 정수 단위에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사실 정수도 이번에 처음 배우는 건데 그냥 뭐 중학교 때부터 그냥 막 썼죠. 뭐 0제곱, 뭐 이렇게 음수제곱 이런 거 대충 썼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어디? 자연수에서 정수 단위로 우리가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이 단원에서는 유리수 또는 실수 이 범위까지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지수의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확장하게 되면 밑에서는 조금 손해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밑은 원래 0이 아닌 상황에서는 전부 다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유리수로 딱 넘어가게 되면서 확장되면서 실수로 확장이 되면서 이 부분은 양수로만 제약이 된다. 이게 지수의 확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생님 지금 이게 왜 이게 뭐 하는 거고 이게 뭔데요? 라는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도 제가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만 이용하시면 이 지수의 확장은 끝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게 답니다. 그죠? 이제 제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진짜 내가 여기서 몇 명 이렇게 표정을 보잖아. 애들 표정이 입만 안 벌렸지 똑같아. 정은 좀 괜찮아? 저 눈가가 촉촉한데? 평소에 잘 시간인가? 뭐 약간 바른 어린이는 좀 그렇죠. 바른 학생은 나 9시면 이제 잠잘 시간에 이러고서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 정우 약간 그런 혹시 하품해서 그런 거야? 뭐 혹시 절단이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괜히 잘못 건드리면 또 예면 아니 우리 애기야 그래. 8시에 자. 8시에 9시면 탁 들어가서 졸린데 뭐 이러면서 들어가서 자. 그래서 내가 맨날 못 보잖아. 아침에 9시 8시에 제가 일어나면 없어. 유치원 가서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봐. 일요일 오늘 같은 아침에 이제 같이 놀아주고 오늘 아침에 놀아주고 갔거든. 아이스크림 하나 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 보고 바로 고 할게. 좀 버텨봐. 되게 잘 들어야 돼. 실망했어? 아유, 미안합니다. 이제 아직 이 자, 집중해서. 자, 지금부터 지수의 확장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 하고 딱 바로 조금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잠깐 봐봐. 일단 이거야.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고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A의 X제곱 곱하기 A의 X, Y제곱은 X 플러스 Y 곱하기는 지수에서 덧셈이다. 라든지, 아니면 두 개를 나눴다. 라고 하면 지수에서는 뭐가 된다? 뺄셈이 된다. 라든지, 거듭제곱 같은 것들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지수 법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한 거다. 이런 게 이제 지수 법칙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수 어떤 거에서? 자연수 정수에서 사용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이러면은 너는 2의 7제곱이야 이렇게 써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로 먼저 확장이 된다? 정수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의 0제곱이라든지 2의 마이너스 2제곱 따위를 이제 다루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미 결론은 여러분들이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0제곱하면 그 결과가 얼마다? 1이다. 2의 마이너스 2제곱하면 너는 뭐다? 4분의 1, 즉 2의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썼던 겁니다. 자, 그러면 0제곱은 도대체 왜 1이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서 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2의 2제곱 나누기 2의 2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뭐 하는 거고? 뺀 거고 너는 그럼 2의 몇 제곱이 된다? 0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산 자체가 분자에는 2가 몇 번 곱해지고 2번, 분모에도 2번 곱해지니까 이게 1이 딱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한 거야. 얘 이거 개쩌는데? 딱 맞는데? 너 그냥 앞으로 1? 이렇게 약속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으로 정수에서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2의 마이너스 2제곱도 비슷합니다. 2의 2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뒤에 크게 주면 얘는 2의 지수법칙에 의해 두 개를 뺀 거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본 건데 사실은 이 결과가 분자에는 2가 2번, 분모에는 2가 4번이 곱해진 거이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건 뭐가 된다? 2의 2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지수에서 음수는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쓴답니다. 여기까지는 뭐야?
정수예요, 정수.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로 넘어간다? 유리수로 넘어간다. 유리수가 뭐야? 이런 거지.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이러면 이게 이제 지수가 뭐가 된겨? 유리수가 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유리수에서도 우리는 무슨 법칙을 사용한다? 지수 법칙을 사용한다. 너는 뭐라고 쓰면 된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고, 그럼 너는 2에 뭐가 돼? 12분의 4, 3 더해주면 7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게 이제 유리수에서 쓰는 거며, 또한 누구까지 가능하다? 실수까지 가능하다. 실수가 가능하다는 건 무리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져. 2의 루트 2제곱 곱하기 2의 1 플러스 루트 2제곱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럼 이건 뭐야? 어쨌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서? 더해주면 돼서 너는 2의 1 플러스 뭐가 될 거다? 2 루트 2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법칙을 어디까지? 실수까지, 유리수까지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뭐가 있다?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미치라는 친구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거야. 이게 음수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자연수나 정수 단위로 갈 때는요, 이게 미치 마이너스여도 성립합니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의 4제곱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얘는 7제곱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 유리수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에 예를 들어서 6제곱에 통째로 거듭제곱해서 얘를 2분의 1제곱이라고 썼다고 치면 지금 이 지수 법칙에서 사용할 때 지수는 어디 단위로 이미 넘어가 버렸다? 유리수 단위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지수 법칙을 내가 쓰고 싶어. 두 개 곱하는 걸로. 그런데 얘는 밑이 뭐면? 음수야. 이러면 지수 법칙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지수 법칙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미체 제약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럼 왜? 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뭐가 안 된다? 음수일 때는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다. 즉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서 얘네 두 개를 곱한 거 해서 세제곱해서 이 값을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수가 어디로 넘어가서? 유리수 단위로 넘어가서 그때는 밑이 양수일 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겨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밑이 뭐일 때? 양수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될까요? 근데 이게 왜? 라는 걸 이해하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다 배웠어. 딱 두 가지 표현만 이해하시면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 이해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왔어. 지금 힘든 거 이해됩니다. 딱 두 가지. 이거 하고 아이스크림 먹자고. 꼬시는 중. 아이스크림. 자, 딱 두 가지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A의 n분의 1제곱이라는 걸 우리는 앞으로 n제곱근의 A다 라고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거꾸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한데 뭐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써야지. n제곱근의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 그럼 앞으로는 이게 무조건 양수로 바꿔서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이것도 좀 순서 바꾸자.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n제곱근의 A. 그리고 얘는 뭐다? A의 n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고. 돼요? 이 두 개가 같아. 같은데 일단 이걸 이해하면 무조건 저게 성립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일단 이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건 또 뭐야? 해가지고 좀 짜증날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면 이래요. 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이거야. n제곱근 A란 n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입니다. 그럼 너를 n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A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A의 n분의 1제곱은 어때요? n제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 두 개를 뭐 한다? 곱한다. 돼요? 그러면 곱하면 뭐가 돼? A가 돼. 그러면 얘도 n제곱해서 A가 되고요. 얘도 n제곱해서 A가 돼. 둘 다 실수야. 둘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된다고. 약간 이해돼요? 얘는 어떨까? 하고 얘도 몇 제곱 해보면 n제곱 해보면 A에 뭐가 된다고? m제곱이 된다고. 그럼 너도 n제곱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A의 m제곱이 된다고. 그러니 둘 다 n제곱해서 같으면 두 개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둘 다 양수일 때는. 이게 될까요? 자, 그러면 그럼 n제곱근의 A에서 얘가 만약에 짝수면 여기에 음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4제곱근 마이너스 7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수를 우리는 지금 다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 단위로 넘어가면 이게 뭐인 거? 4제곱근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거죠. n이 4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a가 뭐일 때만 쓰겠다? 양수일 때만 쓰겠다. 그럼 무조건 돼. 그런데 만약에 음수라면 이게 홀수일 때는 될 수도 있지만 짝수일 때는 안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막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되는 것만 제한하겠다라고 하면 미친 양수만 쓰겠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가 들어가면 지수에서 유리수 단위가 들어가면 미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양수 단위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봐봐라. 그러면 결론. 마이너스 6에 2에 6제곱에 그럼 2분의 1을 어떻게 씁니까, 선생님? 이거 음수인데 이거 그럼 지수집 못 씁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여기가 짝수 제곱이잖아?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2의 6제곱이나 플러스 2 6제곱이나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결과 같으니 얘를 플러스 2제곱으로 바꿔놓고 뭐하면 지수법칙을 쓰면 2의 몇 제곱이 돼서 3제곱이 돼서 너는 8이다. 이렇게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확인하면 지수가 유리수일 땐 밑이 뭐인 거 확인, 양수인 거 확인. 얘가 양수가 아니면 바꿔놓고서 지수법칙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산할 때 사실 지수법칙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는 계산이 하나 있어서 거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은 좀 연습 문제들 좀 예제들 좀 풀어주면서 끝낼게요. 이게 봐봐. 지수법칙을 보면 연산이 곱하기 연산, 나누기 연산, 그리고 거듭제곱 연산은 있어요. 그럼 지수에서는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되죠? 그런데 분명한 건 지수법칙에 어떤 건 없다? 더하기나 마이너스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해서 인수분해해서 좀 식을 표현해서 좀 표현 확장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a의 5제곱 더하기 a의 7제곱 이런 형태로 식이 주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 두 개를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연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지수법칙에는 곱하기나 나누기나 뭐밖에 없다? 거듭제곱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한다? 묶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좀 멋있게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준이 뭐냐면 차수가 뭐한 거? 좀 작은 걸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차수가 좀 작은 게 5제곱이잖아. 그럼 5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된다? a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문제 푸는 뭔가 실마리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뭐 약분도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줄게. 아이고. 이거 근데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치? 이거 빼버릴까? 에이. 자,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a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7제곱. 일단 똑같아.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7 중에 누가 작죠? 마이너스 7.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거로 묶은 게 유리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로 묶겠다? 마이너스 7제곱으로 묶겠다 이겁니다. 되시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 7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a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기 위해 과연 여기는 어떤 친구가 들어가야 되니? 가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가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돼? 2 들어가면 된다는 거 이해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연산이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이기 때문에 지수끼리는 뭐 해야 되고? 더해야 되고 더해서 누가 되게끔? 마이너스 5가 되게끔 이렇게 잡아줘야 되잖아. 여기는 뭐가 돼야 돼? a의 제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너는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약간 괜찮을까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 a의 마이너스 8제곱 플러스 이거 좀 약간 오반가? a의 11제곱 이렇게는 다른 반에서 안 해봤는데 하나는 음수. 뭐 상관없잖아. 이러면 어때? 얘는 누구로 묶으면 돼? 마이너스 8제곱으로 묶으면 되겠죠. a의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묶으면 앞에 거는 얼마 되고? 1 되고 뒤에 건 뭐라고 쓰면 돼?
A의 19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건 곱해지는 게 지수끼리 뭐 하는 거니까 더해지는 거니까 더해서 누구 되게 11 되게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더하기 빼기일 때는 인수분해해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있어.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으야, 으자, 바, 자, 바. 지금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 계산 또 주의할 거 하나 더. 계산 2. 아까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n제곱근의 a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지수로는 뭐라고 쓰겠다? a의 n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제곱은 잘 안 쓰고 거의 다 지수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게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n제곱근의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얘는 a의 n분의 m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제곱 표현을 다 지수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세제곱근의 2다 이렇게 쓰면 이건 뭐야? 지수로 바꾸면 2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수에서 이 분모에 있는 친구는 어디에? 거듭제곱근의 숫자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거랑 또 조금 헷갈린가 봐. 예를 들자면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건 뭐죠? 8분의 1 역술려나? 8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좀 헷갈린가 봐. 그러니까 지수가 뭐면? 음수면 이건 뭐다? 역수다. 그죠? 지수가 음수면 역수다. 지수에 3분의 1이 들어가면 이 분모는 뭐다? 제곱근의 숫자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뭐야? 이건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두 개를 좀 구분을 한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끝. 이제 잠깐만. 막대기를 저기다 올려놨어. 하나 더 있나? 꼭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데 뭐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뭐 이런 거 있거든? 일단 문제 풀면서 한번 더 해줄 텐데 뭐 세제곱근 2 있으면 숫자 모르겠다. 그냥 막 한다. 6 4제곱근 8 누가 커요? 누가 커? 세제곱근 6 4제곱근 8 누가 클까? 얘가 커? 얘가 커? 모르겠지. 근데 이렇게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준이 되는 숫자가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면 이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통일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굴 통일하는 거냐면 얘를 통일하는 거야. 얘. 이 어떻게 통일하면 될까? 여기는 4, 여기도 4, 여기는 3, 여기는 3 이렇게. 그럼 얘는 12제곱근의 뭐가 된다? 6의 4제곱이 된다. 얘는 12제곱근의 8의 세제곱. 8의 세제곱은 2의 9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니? 그러면 2의 9제곱은 1024가 2의 10제곱이니까 510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6의 4제곱은 일단 1000 넘어. 그죠? 나의 한계다. 256 곱하기 6이니까 1000 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어때? 크다 이렇게 되는 겨. 그러니까 대소 비교할 때는 누군가 기준이 되는 숫자 하나는 뭐 시키는 거다? 통일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3의 44제곱과 5의 33제곱 누가 더 클까? 밑도 달라요. 지수도 달라요. 뭐 시키면 된다? 통일시키면 돼. 여기서 누구 맞추는 게 좋을까? 지수 맞추는 게 좋겠죠. 둘 다 11이라는 숫자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 너는 11 곱하기 뭐다? 4다. 이렇게 보면 곱하기는 거듭제곱으로 3의 4제곱 곱하기 몇 제곱? 1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도 얘는 3 곱하기 11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내면 지수에서 곱하기는 거듭제곱으로 5의 3제곱에 11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81, 얘는 125.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맞춰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요런 식의 일단 거듭제곱 예제부터 한번 볼게요. 나 페이지 어딘지 이게 몇 페이지냐? 29, 30, 30? 나는 30인 것 같아. 자, 예제 1번 문제 보시면
요렇게 생긴 거듭제곱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는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인 거라서 얘는 81분의 16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4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숫자는 분자 분모의 분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2의 몇 제곱? 4제곱.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자. 이거 마이너스 좀 번거롭잖아? 미리 바꿉시다. 마이너스는 뭐니까? 역수.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냥 뭐라고 써도 괜찮다? 4분의 1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맞죠? 이렇게 써놓고 그냥 얘는 몇 제곱? 3의 4제곱. 그러면 분배하면 3의 4제곱이랑 4분의 1제곱 곱하면 뭐가 될 거다? 분자는 3 이렇게 될 겁니다. 너는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2의 4제곱이랑 4분의 1제곱 거듭제곱 해주면 얘는 뭐가 된다? 2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8의 5제곱에 16분의 1에 64인데 사실은 얘네들의 특징은 전부 다 2의 거듭제곱들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너 8은 어떻게 되냐면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게 8입니다. 그거에 통째로 몇 제곱 해준 게? 5제곱 해준 게 이게 8의 5제곱과 같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거듭제곱일 때는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는 2의 몇 제곱? 15제곱. 그래서 8의 5제곱은 뭐라고 쓰면 된다? 2의 15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16분의 1 한번 볼까요? 16분의 1의 16은 뭐예요? 2의 4제곱. 그런데 그거 분의 1이니까 우리 역수로 2의 뭐라고 쓰면 된다?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써주면 이게 16분의 1이겠죠? 2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마이너스면 역수. 그래서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보고 통째로 몇 제곱? 몇 거듭제곱? 이 거듭제곱 해주면 요거는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서 뭐라고 쓸 수 있다? 2의 마이너스 8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되나요? 나누기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이니까 이건 뭐라고 쓰면 돼요? 2의 15제곱에 곱하기는 지수끼리 뭐해? 더해. 그러면 더하기 마이너스 8은 그냥 빼기 8이죠? 그리고 나누기 6은 빼기 얼마? 6. 이렇게 되니까 너는 2의 15 빼기 14라서 1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약간 이해되나요? 잘 안 보이는구나. 혜선님 아닌가? 여기 쪽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여요? 제가 이쪽으로 많이 쓸게요, 이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죠. 3번은 사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듭제곱으로 여기가 6, 여기는 2, 여기는 3이니까 여기다 세제곱, 세제곱, 두제곱 해줘서 한꺼번에 묶어서 풀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거듭제곱에 풀이고 이제 우리는 뭐로 바꿔서 풀 거니까? 지수로 바꿔서 풀 거니까 이제 그럼 뭐 이제 쪼렙 때 하는 거고 우리 이제 고렙, 레벨업.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요거를 그냥 지수로 다 바꾸겠다 이거야. 그런데 요거 하나만 또 잘 뜯어보면 사실은 아까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6제곱근의 통째로 돼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6제곱근 두 개로 뭐 해도 괜찮다? 잘라도 괜찮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 넣고 A제곱 넣고 여기다가 누구 넣으면 B세제곱 넣으면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A의 지수 입장에서 보면 A의 제곱에 몇 제곱근? 6제곱근. 그러니까 지수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돼?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너무 막혔어요 제가? 그러니까 6제곱근의 A의 제곱이면 6제곱근은 지수에서는 6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니까 너는 2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B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런데 6제곱근이니까 뭐라고 쓰면 된다? 6분의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쉽게 하면 됩니다. 너는 A의 제곱근이니까 A의 얼마? 2분의 1제곱. 너는 B의 제곱근이니까 B의 얼마? 2분의 1제곱. 나누기 이거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너는 A의 제곱인데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2. 그리고 너는 곱하기 B의 세제곱인데 세제곱근이니까 그냥 1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마무리. A는 A끼리 너는 곱하죠? 그럼 어떻을까? 위에다가 A는 6분의 2는 3분의 1 쓰고 곱하니까 지수는 2분의 1 더해주고 나누니까 지수는 빼서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써주면은 A끼리는 계산 다 끝난 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계산한 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 친구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면 이게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6분의 1인가? 오케이. 그러니까 A는 얼마다? 6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해결이 되시냐? 그럼 B도 한번 보시면
B는 2분의 1제곱, 너도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B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누기 B, 그러니까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면 B의 몇 제곱? 0제곱. 그러니까 너는 그냥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A의 6분의 1제곱이 답이다. 그러면 이걸 좀 간지나게 다시 6제곱근 A 하면 더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한번 더 써봤어요. 써! 그럼 4번. 에이, 4번은 우리 한번 했잖아, 아까, 그지? 근데 이번에는 거듭제곱이 아니라 뭐로 가겠다? 지수로 가겠다. 자, 봐볼까? 여기 제곱, 여기 세제곱. 그럼 이 x는 뭐라고 쓰면 된다? x의 6분의 1제곱. 너무 막한 거 아니죠? 이거 뭐야? 6제곱근이야, 그지? 6제곱근은 x의 6분의 1제곱.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너는 뭐라고 쓰면 돼? x 기준으로 몇 제곱근? 12제곱근. 그러니까 너는 나누기 x의 몇 제곱? 12제곱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곱하기. 너는 x의 여기 2제곱, 6제곱이니까 곱하면 x의 12제곱근, 1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너는 여기 x의 또 얼마? 6분의 1제곱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어떻고? 같고. 이렇게 두 개도 어때? 같아. 그러니까 답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계산할 수 있다. 왜냐? 이 두 개는 뭐 하는 거니까? 나누는 거니까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그죠? 이것도 다르다 하더라도 나누면 지수끼리 빼면 되니까 심지어 계산도 가능함. 이렇게 되는 거야. 지수로 바꾸면 편하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오, 됐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만 하면 딱 끝날 것 같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이제 3번 가지고 4, 5번 내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 지수 법칙하고 짬뽕해서 세는 건데, 여러분 곱셈 공식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쓱 한번 보면 됩니다. 자, A의 4분의 1제곱, A의 4분의 1제곱, B의 4분의 1제곱, 이 눈썰미만 있으면 되게 쉬워요. B의 4분의 1제곱. 됐지? 그리고 여기는 뭐고? 빼고, 여기는 더하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너의 제곱은 얼마야? A의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빼기 너의 제곱은 B의 2분의 1 이렇게 쓰면 너무 막혔나요 제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건 너의 제곱, 너의 제곱의 빼기니까 너의 제곱한 거 2분의 1, 너의 제곱한 거 2분의 1 됐지? 그 친구랑 다시 한번 누구를 곱해? 이렇게 둘을 곱해. 그럼 또 합차네? 그럼 앞에 거에 뭐? 제곱 얼마? A. 뒤에 거에 제곱 빼기 B. 이렇게 쓰면 된다고. 쉽죠? 야,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어떤 걸 하면 이게 되게 쉽냐면 이 아이들의 상대적인 관계만 볼 줄 알면 되게 쉬운 거야. 사실은 너하고 너는 제곱 관계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식을 보면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A 빼기 B고 너는 A의 3분의 1 빼기 뭐야? B의 3분의 1이야. 그런데 뭐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니라 B의 3분의 1제곱을 기준으로 보면 너는 뭐야? 세제곱이야. 이 되지? 그러니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을 1차식으로 나누세요. 이 얘기라고.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친구가 얘를 기준으로 보면 너는 너를 뭐 한 거다? 세제곱 한 거다. A 3분의 1의 세제곱. 너를 기준으로 보면 너는 뭐 한 거다? 얘를 세제곱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하나짜리 뭐 해주고? 일단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에 거 뭐 한 거? 제곱한 거. 앞에 거 제곱하면 A의 3분의 1의 2 거듭제곱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부호는 반대죠. 네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 쓰고 그 두 개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3분의 1, B의 3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고, 뒤에 거는 너를 뭐 한 거? 제곱한 거. 플러스 B의 3분의 1의 2 거듭제곱이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지? 이게 너를 이렇게 인수분해 한 겁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친구를 누구로 나누면? 너로 나누면 남는 게 누구다? 너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노파심에 하나 적어 놓을게. 나 선생님 세제곱 공식 기억 잘 안 나는데요? 하시면 여기다 쓴 옆에다 써놔. 다시 외워. 그렇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뭐 안 외우면 이거 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달라진 거 기억나시죠? 리리리리. 선생님 진짜 힘들어 보여. 채연이랑 둘이 완전 쌍으로 너무 힘들어 보여. 어떡하지? 야, 이제 5분 남았어. 그래서 나 요 마지막 문제 하고 보내줄게, 선생님이. 쿨하게. 쿨하지 못했다, 그죠? 자, 갑니다. 어떡하냐. 오늘 많이 힘든갑다, 진짜. 자, 보시면 이래요. 예제 3번은 a의 2x제곱이 루트 2 빼기 1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 식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풀이가 이해가 되면 되게 쉬운 거고요. 이거를 이제 처음 볼 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a의 뭐야? 2x제곱이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식들을 보면 어디 하나 2x제곱 따위가 없어. 나쁜 놈들. 그죠? 식은 2x제곱 주고서 여기에 있는 식들은 어딜 봐도 2x제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건드릴 수 없으니 뭐 루트 실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건드려서 이 친구 꼴로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식을 좀 계산을 한번 배워볼래?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떤 짓을 딱 하잖아? 그러면 이 친구 값을 쏙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돼? 이 둘의 관계를 봐야 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다. 물론 a의 x제곱을 제곱하면 뭐가 돼요? 거듭제곱이니까 두 개를 곱해서 a의 2x제곱이다가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떤 입장에서도 볼 수 있냐면 a의 2x제곱이라는 건 결국에는 a의 x 더하기 x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x 더하기 x는 뭐야? 지수에서 덧셈은 곱셈이다가 되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a의 x제곱과 ax제곱을 뭐하면? 곱하면 지수에서는 뭐가 된다? 덧셈이 돼서 2x가 된다는 거지. 띠용. 여기다가 누굴 곱하고? ax제곱을. 여기다가 누굴 곱하면? ax제곱을 곱하면 분자는 천천히 이렇게 곱하면 곱한 거니까 지수끼리 뭐해서? 더해서 a의 몇 x제곱? 2x제곱. 처리 좁으니까 지울까? x제곱.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곱하면 a의 몇 제곱? 0제곱. 0제곱은 얼마? 1.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지수는 2x제곱. 또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의 2x제곱이 이렇게 등장하시면서 여기다가 누구만? 루트 2 빼기 1만 싹 넣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 루트 2 빼기 2가 되고 너는 루트 2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누구만? 루트 2만 한 번씩 이렇게 곱해주시면 식이 2분의 2 빼기 2 루트 2가 되고 약분하면 1 빼기 루트 2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아니. 근데 어제와 비슷한 느낌이야. 이미 시작하면서 좀 피곤해 보여서. 너 오기 전에 밥 먹냐? 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아니. 그건 아니고? 1시간 전에. 어? 1시간 전에? 아까 좀 재울걸. 올 때. 디리리리리. 리리리리리. 자, 그냥 몇 개 넓게 쓰자. 자,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안 했지, 어제? 이제 3번까지 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 자, 이런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약간의 눈썰미가 좀 중요합니다. 자, 눈썰미를 좀 발휘하시면 되는데, 일단 세 양수 ABC라고 줬고요. 네, 3개를 곱하는 게 4다. 뭐 이런 표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서 A의 X, B의 Y, C의 Z 제곱이 16이다라고 주고, 여기 보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런데 문제는 x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x인데 여기는 또 x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x분의 1을 만들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두 개를 땡겨와서 a의 x제곱이 16이다 라고 만약에 식을 하나 잡으면 우리가 양쪽에다가 여기도 x분의 1 거듭제곱, 여기도 x분의 1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건 거듭제곱이니까 곱하기 라고 보면 a는 뭐다? 16의 x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찾는 x분의 1이 여기 나오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두 번째는 b의 y제곱은 16이다 똑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갖다라고 놨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건 y분의 1제곱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y분의 1제곱, 여기도 y분의 1제곱 해주면 여기는 b는 뭐가 된다? 16의 y분의 1제곱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c는 뭐가 될 거다? 16의 z분의 1제곱이 될 거다 이 얘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지금 뭔데? 지수들인데 얘네들은 그 지수들이 다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더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지수에서 더한 거는 수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해야 된다는 거?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개를 다 곱하면 ABC가 나오잖아. 근데 ABC가 지금 얼마래? 4다. 그럼 ABC 곱한 건 4 이렇게 쓰면 되고 이 세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16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 너무 한 번에 했나요?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으면 그냥 갑니다. 그럼 너는 뭐니까? 4의 2제곱이잖아. 그럼 2제곱은 이렇게 곱하기로 지수에서 표현이 될 거라서 이렇게 된다가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얼마니까 지수가? 1이니까 네가 얼마면 돼?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값은 절반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를 잘 관찰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다 내려주고 있어. 그것만 잘 보면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뭐 2번도 비슷하죠. 2번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줬고 그러면 그 친구의 요 식의 조건을 줬을 때 k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x분의 1, y분의 1을 일단 찾자는 거죠. 그럼 8의 x제곱이 k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8은 k의 뭐가 된다? x분의 1제곱이 된다. 지금 그냥 한 방에 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4의 y제곱은 k다를 가지고 각각을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을 해준다면 4는 뭐가 될 거다? k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둘을 뭐 하라고 여기에 얘기해주고 있어? 곱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 지수끼리 더해진 건 곱하면 되니까 너희들을 뭐 한다? 곱한다. 그럼 8 곱하기 4는 k의 x분의 1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져서 y분의 1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친구가 얼마래? 1 이렇게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러니까 k 값이 얼마? 32 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제 4번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제 5번 한번 보실게요. 이거 미리 써놓을걸. 가장 큰 수는 야 5개인데 우리 5개 다 해야 될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4개만 하겠다. 4개만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쓰기도 힘들어. 선생님이 다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다. 라는 핑계를. 자, 보겠습니다.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큰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대소 비교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숫자들이 다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통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 하나를 찾아서 통일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쑥 보니까 일단 5, 6이 좀 난무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숫자는 사실 좀 변동성이 좀 많고 이 루트를 잘하고 생겨보니까 관찰해보니 여기는 루트고요. 여기는 뭐야? 세제곱근이야. 6제곱근? 약간 얘도 보니까 제곱근에 얘도 뭐야? 세제곱근이야. 이거 합치면 또 뭐야? 6제곱근? 6제곱근? 6제곱근. 맞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누구로 표현? 6제곱근으로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문제는 누가 걸리냐면 이 5가 걸리는 거야. 이 5가 사실 6제곱근 표현하는데 애매하게 중간에 껴있으니까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안쪽으로 쓱 넣자고. 그럼 어떻게 돼? 6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나머지는
세제곱근, 오제곱근 합쳐져서 뭐라고 쓰면 돼? 6제곱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얘가 이해돼요? 그럼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6제곱근을 이렇게 맞춰줄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6만 이 안에다 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6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들어가 있네, 얘는. 6제곱근에 5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6제곱근에 이 뭐야? 5 들어가면 6 곱하기 얼마? 5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됐을까요? 아무래도 5세제곱 한 것보단 6세제곱 한 게 좀 크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얘가 제일 크다. 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되죠? 이야.